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계엄신입니다. 아니, 아직도 여러분들 염색신에게 기도하시는 분들 있으신가요? 염색의, 탈색의 계절이 돌아오고 있죠? 이제 슬슬 작년에 탈색했던 분들이 돌아오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분들 중에 집에서 셀프 염색약으로 어둡게 염색을 했다가 다시 오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오셔서 작년에 했던 발레아주나 아니면 작년에 했던 하이라이트를 다시 해주세요 라고 하실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여러분들은 머릿속으로 딱 떠오르는 그런 방법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그냥 탈색제 에라이 모르겠다 발라놓고 염색신에게 기도를 하실 건가요? 이거는 아주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스트렌드 테스트를 하세요. 일종의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 셀프 염색약으로 염색하셨던 분들, 이 시중에 나와 있는 거의 모든 염색약들이 이 메탈릭 솔트라고 금속염이 성분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탈색을 했다가 셀프 염색약으로 염색을 덮었다가 다시 탈색제를 댔을 때 이 화학작용에 의해서 머리가 녹아버릴 확률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근데 저희가 알 수 있다고요? 눈으로? 절대 안 되죠. 더욱더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염색을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가 섣부른 판단입니다. 섣부른 판단으로 1시간 만에 끝날 작업을 3시간, 4시간이 못 마칠 경우가 생깁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예약하신 분들은 며칠 전에 미용실에 시간 났을 때 들려가지고 이 스트렌드 테스트를 하시고 결과를 확인을 해서 그 결과를 보여주고 그 고객님께 이렇게 집에서 하는 그 염색약 자체가 안 좋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고, 그리고 특히 어둡게 갔다가 밝게 갔다 어둡게 갔다 밝게 그렇게 하는 거는 모발에 안 좋을 뿐더러 그리고 다음 작업 시 엄청 까다로울 수 있다는 것을 꼭 상기시켜 드리세요. 그리고 그 고객님이 원하시는 색상과 여러분들이 판단했을 때 이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최대치의 시술과 이것을 종합적으로 판단을 잘 해서 고객님들과 충분한 그런 상담을 통해서 서로가 어느 정도 적정선에서 최대한 모발이 상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적정선에서 잘 합의를 하셔가지고 결과를 이끌어낸다면 이것은 고객 만족도도 올라갈 뿐더러 이 고객들이 선생님들에 대한 신뢰가 많이 쌓임과 동시에 미용실의 평판까지 좋아질 수 있는 일석이조 효과를 노릴 수가 있겠죠. 선생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번 잃어버린 신뢰는 다시 되찾기가 상당히 힘들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기 전까지는 절대 모릅니다. 그래서 스트랜드 테스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런 시술일 경우에 아주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계엄신이 추천드리는 스트랜드 테스트, 저는 2가지를 사용합니다. 이 모발에서 이 백 부분에 2가지 테스트를 하는데 하나는 탈염제, 하나는 탈색제입니다. 이 탈색제, 탈염제 개념을 잘 알고 계시죠? 탈색제는 뭐 잘 아시겠지만 탈염제 같은 경우는 모발의 손상을 최소한으로 하면서 색소만, 기존에 인위적으로 들어간 이 색소만 빼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2가지 테스트를 하시고 이 2가지 테스트에 의해서 나오는 그런 반응을 보시고 결정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시중에 파는 셀프 염색약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제이제를 공병에 섞어 쓰는 방식이네요. 장갑은 쓸데없이 고퀄이네요. 자, 저희들 동갈가 먹는 너는 바로 지옥으로. 자, 염색을 하고 드라이를 한 모발입니다. 눈으로 딱 봤을 때는 뭐 별 문제가 없어 보이죠? 스와츠코프에서 나온 본딩 탈염제입니다. 일제, 이제, 산화제 1대 1대 2로 섞어 쓰는 방식입니다. 산화제는 7%, 자, 이제는 탈색제입니다. 탈색제는 보통 30볼륨 9% 산화제를 봅니다. 테스트를 뭐 1시간 볼 수는 없으니까요. 여러분 미용사에겐 시간이 돈입니다.
두 개를 한 호일 안에 작업하겠습니다. 한쪽은 탈염제, 한쪽은 탈색제입니다. 순서 헷갈리지 마시고요. 잘 기억해 주세요. 이번엔 따로따로 도포해 보겠습니다. 탈색제 먼저 도포합니다. 자, 이번엔 탈염제 따로 발라줍니다. 스트랜드 테스트 도포 시에는 고루 균일한 양으로 꼼꼼히 잘 발라주세요. 불균일한 도포는 얼룩을 이야기하고 그로 인해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손님 겉하고 오느라 조금 오버타임 됐네요. 자, 보시면 탈염제를 쓴 모발에 이 모발이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는지 잘 드러나죠. 얼룩이 있지만 근데 탈색제를 썼는데 손상 없이 얼룩이 잘 나오네요. 좀 그럼 탈색제를 그냥 써서 하이라이트를 하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결정을 합니다. 여기서 만약에 탈색 테스트 부분이 손상도가 있다. 그럼 기연모 부분 탈염제로 뽑고 나머지 신생모 부분 재터치하면 되겠죠. 어차피 이 얼룩진 부분은 탈색되어 있던 부분이 아니라서 신생모 작업에 같이 엮어서 발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를 통한 정확한 진단이야말로 정확한 시술을 위한 밑바탕이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탈색을 하셨던 분들 보통 톤다운 하실 때 약간 애쉬톤을 많이 쓰거든요. 애쉬톤을 많이 쓰고, 왜냐면 이미 탈색을 한번 해놨기 때문에 붉은 계통은 탈색을 안 해도 갈 수가 있죠. 근데 탈색을 해놨기 때문에 좀 쿨한 톤을 가시길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돌아오셔가지고 탈색을 다시 했을 때 가끔씩 이 탈색제로 안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 탈색제로 안 빠져가지고 이거 하루 종일 작업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그 애쉬톤 빠질 때 약간 녹색으로 빠질 수도 있어요. 이 녹색 진짜 빼기 힘들거든요. 최대한 그런 경우가 나타나면 이 탈염제로 먼저 이 캔버스를 깨끗하게 어느 정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탈색 작업을 하셔야지 좀 더 수월한 시술을 하실 수가 있으세요. 기존에 염색약 회사에서 나오는 탈염제가 있으시면 그걸 쓰시면 되고, 염색약 중에 클리어라고 있잖아요. 퍼머넌트 염색약 계열 중에 클리어라고 보통 색상의 농도를 줄이기 위해서, 희석하기 위해서 쓰는 거죠. 그 클리어를 그냥 높은 산화제랑 쓰시면은 그런 탈염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어요. 정리를 해드리면 두 가지를 테스트를 해서 얼만큼 세게 가겠다, 얼만큼 약하게 가겠다를 정하는 거죠.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탈염제나 탈색제랑 별반 다를 게 없고 탈색제가 탈염제 역할을 하는데 굳이 탈염제를 써서 그 다음에 탈색제를 바르면 되지 않느냐. 물론 저 같은 경우도 딱 봤을 때 판단이, 그러니까 오래 하시다 보면 판단이 생깁니다. 이게 탈색제를 써도 될지 안 될지. 그럴 경우에는 그냥 탈색제를 써서 한 가지만 써서 가는데, 이게 헤어 컨디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탈색 후 톤다운해서 다시 업하려면 이게 손상도가 되게 무시 못하거든요. 근데 이 탈색제를 그냥 바로 발라버리면, 예를 들어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존에 머리가 자라났어요. 이 부분과 이 부분을 경계가 지지 않게 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 기존의 기연모 부분에 탈염제를 발라주셔서 좀 빼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시는 게 훨씬 이득이다 이 말이죠. 왜냐면 탈색제를 그냥 발라버리면 여기가 밴드가 집니다. 기존의 기연모 부분이랑 신생모 부분이랑 밴드가 지죠. 그런 부분을 어떻게 나중에 해결하실 거예요? 정확하게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단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염색 작업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잘 들어가셔야지, 탄탄하게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모발 스트랜드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신생모 부분이라 치시면 여기는 기연모가 되겠죠? 보통 기연모 색상이 이 정도 레벨이죠. 3레벨, 4레벨. 자, 탈염제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는 기연모 부분이 5레벨 밑으로 정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탈염제를 사용해서 색소를 뽑아내고 나서 발레아주나 하이라이트를 하시면 됩니다. 색소를 어느 정도까지 뽑느냐? 한 6, 7레벨 정도까지 뽑아내 주시면 되겠죠? 이번엔 탈색 없이 한 번에 시술 가능한 경우인데 기연모가 6에서 7레벨 정도 보일 경우에 웬만하면 탈염 탈색 없이 바로 신생모랑 같이 시술이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염색의 색상에 따라 다릅니다. 보통의 자연갈색 경우에 해당되는 겁니다. 그래서 스트랜드 테스트가 아주 중요하다 볼 수 있겠죠. 이번엔 따로 시술 혹은 산화제 조절을 해야 하는 경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같이 바르면 기연모가 훨씬 밝게 나오거나 손상이 생길 확률이 있는 경우예요. 기연모가 봤을 때 8레벨, 9레벨, 10레벨 정도 되면 그런 확률이 다분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탈색을 동시 진행하면 신생모 부분은 노랗게 기연모 부분은 아주 밝게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기연모가 아주 밝은 경우는 신생모 따로 시술 시간차를 두고 기연모 도포 밝긴 밝은데 그다지 밝게 했다. 그러면 산화제를 신생모 부분은 6%, 기연모 부분은 3% 혹은 그 이하로 믹스해서 동시에 각각 발라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저희가 좀 더 정확히 예측하고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스트랜드 테스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게 딱 테스트를 했는데 여러분들 이게 자신이 없어요. 이게 녹아내리는 것 같기도 하고 색깔을 지금 빼기에는 너무 머리가 손상이 많이 됐고 이럴 경우에는 진짜 선생님들 잘 하셔가지고 안 되는 게 어딨어. 이거 옛날 말입니다.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안 되는 게 있을 경우는 과감하게 고객님들한테 말씀을 하시고 고쳐가지고 다른 색깔을 입히고 손상 없이 간다는 게 거의 불가능한 그런 모발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진짜 어쩔 수 없더라도 어쩔 경우에는 이런 비슷한 경우가 이 10대 고객님들한테 많이 생기거든요. 저도 가끔씩 안 된다고 말을 해요. 진짜 그 자리에서 웁니다. 앉아가지고 왜냐면 엄청 기대를 하고 왔는데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이거는 봤을 때 이거는 뭐 탈색제 되면 바로 녹거나 아니면 탈색제를 대고 색깔을 아무리 빼더라도 이 색깔이 안 없어지는 그런 색깔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제가 진짜 이거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돈도 많이 써야 될 뿐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결과조차도 장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그때부터 닭똥 같은 눈물을 쭉쭉 흘립니다. 아주 그냥. 그런 경우가 한 2-3번 있었어요. 근데 마음이 좀 아프긴 한데 어쩔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선생님들도 과감하게 안 된다. 그냥 무조건 안 돼. 안 돼.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고객님들한테 이렇게 해요. 나는 정말 너가 원하는 색깔을 만들어 주고 싶어. 그렇지만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 개인적으로 좋은 컬러를 얻었어. 마지막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만약에 당신의 머리를 해서 10시간이 걸리든 원하는 결과를 뽑아냈어. 근데 네 머리가 완전 타거나 녹거나 데미지를 입었어요. 손상이 엄청 갔어. 그러면 나 같은 경우는 아무리 머리가 색상이 이뻐도 머리가 손상되면 이게 전체적인 아름다움이 없어진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항상 고객님께 해요. 나는 하고 싶지만 너 손상이 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냐. 이런 말들을 제가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고객님들이 좀 실망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시 돌아오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솔직한 거니까. 다른 미용사들 돈 벌려고 안 되는 머리 막 억지로 했다가 머리 다 녹아내리고 이러면 고객님들 다시는 안 와요. 절대 안 갑니다. 그 미용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얘기해도 실망스럽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할지 몰라도 집에 가서 이 사람은 솔직하고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하고 생각을 하고 다시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를
장기적으로 많이 보시고 안 되는 경우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해주시는 게 제 생각에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제가 특별한 솔루션을 주지 않았죠. 하지만 여러분들 스트랜드 테스트를 하시다 보면 제가 왜 이런 영상을 만들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께 어떻게 정확하게 이렇게 해라 말씀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염색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죠. 오시는 분들마다 다르고 정말 레벨 1, 2 차이로 들어가는 시술이 달라져요. 예를 들어서 레벨 5에서 6이나 6에서 7 넘어갈 때 이 색소의 양이 확 달라지거든요. 진짜 1, 2레벨 차이에서 탈색약을 어떻게 써야 될지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제가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드릴 수가 없지만 저는 이 여러분들의 가이드라인을 잡아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하는 이 테스트 방법 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 제가 요즘에 또 감사하게도 많이 바쁩니다. 그래서 최대한 빨리 만나뵙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가끔씩 조금 걸리더라도 이해를 해주시고 최대한 빨리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멀리서 진심으로 응원드립니다. 염색씨한테 기도하지 마시고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가 얼만큼 대단한 존재인지를 자신감을 가지시고 항상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생활하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